실패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의 오류는 이 고쳐도 끝이 없는 경우예요. 그리고 뭐 이런 경우도 있죠. 시간이 제일 중요한데 시간을 단축하는 거, 스타트업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빨리 출시를 해야 되잖아요. 개발 완료해서. 근데 이거 고쳐주세요 라고 했는데 1, 2주 만에 고쳤어요 라고 응답이 왔어요. 근데 확인해봤는데 여전히 그 오류가 나고 있어요. 그럼 또 고쳐달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또 1, 2주 있다가. 진짜 짜증나겠다. 머리 아파. 그런 경우들이 이제 좀 프로젝트가 실패로 가는 예산 내에서 개발을 열심히 진행을 했는데 기대했던 구현 결과물이 안 나왔을 때를 실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내가 돈을 들여서 개발을 맡겼어. 디자인을 우리 외주를 맡기면 산 그려주세요 이러면은 뭐 10,000원을 줬어요. 그럼 산 그려서 주잖아요. 물론 그 산이 마음에 안 들면 여기를 수정해주세요 라고 말하면 수정해서 주잖아요. 근데 왜 개발은 수정할 수 있을 만한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건 진짜 아니다, 이거는 정말 폐기해야 된다 라는 정도의 것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디자인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거의 전부잖아요. 그걸 수정하는 거는 이렇게 저렇게 고쳐주세요 라고 했을 때 고치는 게 가능해요. 근데 개발은 그냥 안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지시해서 이 버튼을 이렇게 옮겨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간단하게 수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산을 1cm 옮겨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1cm 옮기는 게 뭐 그렇게 힘든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문제는 대상이 산이에요. 그러면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가능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노동력과 시간이 들어가겠죠. 코드를 뜯어보기 전에는 파악하기조차 힘들어요. 그만큼 막 복잡하게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다 읽어보고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네, 코드는 수정할 때 다 읽어보고 해야 돼요. 진짜 힘들겠다. 그리고 어느 부분을 고쳐야 되는지만 간단하게 확인하고 고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코드가 뭐 수천 줄, 수만 줄이 될 거예요. 코드 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 받거든요. 이쪽을 고쳤을 때 저쪽이 오류가 갑자기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사이드 이펙트가 개발 쪽에서 제일 많이 생기는 문제들 중에 하나예요. 한 곳을 고쳤는데 다른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게 개발 프로젝트인데 오류는 사실 항상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글을 쓰거나 타이핑을 할 때 오탈자를 한 글자도 안 만들어내기는 어렵잖아요. 개발자도 마찬가지로 코딩을 한다는 거는 영어로 된 텍스트를 타이핑하는 과정이거든요. 물론 생각을 하는 과정도 많이 들어가 있지만 이제 타이핑을 하거나 그 생각을 논리적으로 풀어서 코드로 작성을 하게 되는데 실수는 당연히 일어나고 그 실수는 오류로 이렇게 드러나게 돼요. 그런 과정은 사실 자연스러운 개발 과정인데 이제 실패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의 오류는 이 고쳐도 끝이 없는 경우예요. 그리고 뭐 이런 경우도 있죠. 시간이 제일 중요한데 시간을 단축하는 거, 스타트업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빨리 출시를 해야 되잖아요. 개발 완료해서. 근데 이거 고쳐주세요 라고 했는데 1, 2주 만에 고쳤어요 라고 응답이 왔어요. 근데 확인해봤는데 여전히 그 오류가 나고 있어요. 그럼 또 고쳐달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또 1, 2주 있다가 진짜 짜증나겠다. 머리 아파. 그런 경우들이 이제 좀 프로젝트가 실패로 가는 제일 극단적인 사례이긴 해요. 뭐 보통은 금방 바로바로 대응을 해드려야죠, 당연히. 빨리 개발이 돼야 되기도 하지만 서비스가 이미 되고 있는 경우에는 쿠팡 뭐 한 5분만 오류 나도 뭐 큰 문제가 터지잖아요.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매출에 타격을 입고 그러니까 바로바로 대응을 보통은 해야 되고 하는 게 맞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에 뭐 개발자의 사정이든지 그 개발사의 사정이든지 그 대응을 바로바로 못 해줘서 실제로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안 들 만큼 개발 결과물이 안 나왔거나 아니면 오류가 너무나 대응이 잘 안 되거나 했을 때는 그 프로젝트를 거의 실패했다고 볼 수도 있는 수준일 것 같아요. 그러면 프로젝트의 실패의 정의 자체가 출시할 수 없는 정도의 결과물이 나온 것 혹은 오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데 그것을 수정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이렇게 보면 돼요. 그렇다고 볼 수 있긴 한데 딱 이건 실패야 아니야 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을 수 없는 것 같다는 느낌 들지 않아요? 그쵸. 고객사 입장에서 우리는 정말로 이걸 출시를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혹은 이게 마음에 안 들어가요, 건물이 너무. 근데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는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를 너무 늦게 확인했을 때가 큰 문제가 돼요. 처음부터 이 정도 비용으로는 이 정도 결과물이 나올 거예요 라고 예측만 가능했어도 이 비용을 들일지 말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프로젝트 개발 시장을 뭐 중고차 시장이랑 비유를 하거든요. 중고차 가격을 웹사이트에서 보고 가격이 매력적이어서 방문했을 때는 허위 매물일 가능성을 거의 100%로 보잖아요. 그리고 중고차 딜러랑 계약을 실제로 해보기 전까지는 이 딜러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사기를 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봐야 안다. 네, 그러니까 실제 차까지 다 인수를 한 다음에 차를 타봐야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우리가 중고차를 여러 대를 뭐 사지 않잖아요. 뭐 몇 년에 한두 번 살 거예요. 평생 한두 번 사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차 가격도 사실 외주 개발 시장의 어떤 개발 단가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중고차 가격이 낮게는 1,000만 원에서 뭐 외제차 같은 경우에는 억 가까이도 하잖아요. 개발 시장에서도 프로젝트 예산이 그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고차를 사는 거랑 프로젝트를 맡기는 거랑 좋은 딜러를 만나느냐 좋은 개발사를 만나느냐, 저 너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나요? 아니요, 고양이가 너무 귀여워서 웃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신뢰를 해요? 이렇게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인 거면 그 개발사를 어떻게 찾아야 된다고 조언을 해주실 수 있나요? 중고차 딜러를 또 예로 들게요. 저희가 좋은 중고차 딜러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그 딜러한테 구매했던 이전 구매자의 평가를 받는 게 제일 확실하잖아요. 실패 확률이 되게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판매를 굉장히 많이 한 중고차 딜러라면은 적어도 허위 매물 때문에 평판을 깎는 일은 하지 않을 거예요. 장기적으로 많은 고객을 확보를 하려면 한 건 한 건에서 단기적인 이득을 취하는 게 좋은 전략은 아니거든요. 진정성이 있어 보이는지, 일을 하는 마인드는 어때 보이는지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할 수도 있을 거고, 또 지식적인 측면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막 차 팔려고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차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알고 있어서 나한테 맞는 차를 적절하게 잘 추천을 해주는지. 중고차 예만 들었는데 개발사 같은 경우도 프로젝트를 많이 해봤고 그 프로젝트들이 실패하지 않았다라는 평판을 얻고 있으면 뭐 자기가 만들려는 플랫폼에 대한 지식이 충분히 있어 보이는지. 내가 만들려는 플랫폼에 대한 지식, 이것도 되게 중요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그 분야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사람은 그거를 구현을 할 수가 없는, 할 수는 있는데 뭔가 디테일이 떨어지는 시행착오를 조금 더 겪겠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내가 만들었던 플랫폼이랑 비슷한 플랫폼, 그러니까 완전 똑같은 분야는 아니어도 비슷한 난이도의 플랫폼, 비슷한 뭐 구조의 플랫폼을 만들어 본 적이 있는 회사라면 제일 좋고, 그런 걸 만들어 본 개발자라면 제일 좋은데. 그렇죠. 고객사가 개발사한테 의뢰를 맡기고 그 이후부터는 뭘 해요? 고객사도 개발 과정에서 관여를 많이 해요. 그리고 뭐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고객사랑 단톡방도 파고 화상 미팅도 주기적으로 하고, 고객사가 의사결정할 사항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개발 그 과정이 사실 뭐 주 5일 하루 8시간씩 해야 되는 업무량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초기 스타트업 입장이라면은 현재 하고 있는 현업을 중단하고 스타트업을 시작하기보다는 직장을 다니면서 주말이나 퇴근 시간에 만들고자 하는 서비스를 기획하고 개발사와 컨택해서 개발을 진행하고, 학생 창업도 요즘은 많으니까 학생이라면은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병행을 하면서 사업을 준비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걸 준비하는 사람이라면은 사업계획서 작성하고 발표 평가하고 교육을 듣고 이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 과정을 진행하면서 외주를 맡겨놓고 이렇게 기획 과정에 관여하는 방식으로 참여를 하면 되죠. 그러니까 영업을 해야 되는 플랫폼인 경우도 있어요. 그 서비스 전문가들을 영업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고객사들을 영업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이제 고객사에게 열심히 실시간 중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만큼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 플랫폼이 출시하고 나서는 이렇게 잘 될 거다라고 미리 어필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스타트업을 딱 시작하기에 적당한 버전의 그 규모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은 확보를 해야 되겠지만, 그 이후부터는 그냥 한 번에 예산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사용자들이 쓰는 거를 지켜보면서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지, 거기에 이제 개발비를 쓰거나 마케팅을 하거나 아니면 팀원을 채용하는 데 비용을 쓸 수도 있죠. 그러니까 비용을 처음에 개발비에 다 쓰는 게 아니라 처음 딱
시장에 선보이기 위한 어느 정도의 비용을 쓴 다음부터는 그 시점에 필요한 비용을 할당을 잘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군. 그러면 만약에 이제 프로젝트가 실패했어요. 그러면 그 결과물을 다 엎어요? 이걸 개발한 사람이 이걸 수습하지 못하는 상황이면 다른 개발자나 다른 개발사가 이걸 이어받아서 수습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저에게 이제 문의 주시는 고객사 중에서 이전 개발사와 개발을 해서 마무리를 했다고는 하는데 이걸 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시면 다시 만드는 것밖에 제안 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어려워서 실제로 너무 복잡해서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이전의 결과물들을 받아서 수정을 진짜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봐요. 몇 차례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그냥 고쳐가지고는 수습할 수 없는 케이스가 거의 100%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코드를 들여다봐도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경우들은 없구나. 그게 확인이 된 이후에는 그냥 아예 저희는 유지보수하는 걸 진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 이것도 궁금하다. 성공한 그럭저럭 잘 유지가 되어 가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고도화는 해주시나요? 이런 걸 전문으로 수주를 하는 개발사나 개발자도 있을 텐데 저희 같은 경우는 새로 개발하는 프로젝트만 진행을 하고 있고 대신 저희가 진행했던 고객사의 프로젝트는 기한을 두지 않고 고도화를 원하시는 수준까지 저희에게 의뢰를 주시면 저희는 기간 제한 없이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몇 년째 계속 진행하고 있는 고객사들도 있고 개발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정확한 기간을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래. 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안전하게 개발 비용이랑 그 기간을 말씀드려요, 고객사에게. 가령 4개월 정도 걸리고 4천만 원 정도 들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면 통상 그 기간보다 짧은 시점에 개발이 끝나고 그보다 적은 비용에 해당 기능들은 구현이 끝나고 있어요. 네, 고객사에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기능보다 들여다보니까 더 복잡한 설계인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예상보다 조금 더 비용이나 기간이 오버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저희가 예상했던 기능을 구현하는 경우에는 고객사에게 제시했던 기간과 비용보다 더 짧고 더 적은 비용 안에 개발이 끝나고 있어서 비용이 남으면은 그 비용을 원래 기대하지 않았던 기능을 구현하는 데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다른 회사도 그렇게 보통 기간 안에 끝나요? 저희도 되게 잘한다라는 소문이 막 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고객사에서 개발사를 구해야 되는데 주변에 물어보니까 여기가 잘한다더라 정도로 그냥 추천을 받는 정도이지. 네, 저희 회사는 전 직원이 다 개발자이죠. 내부의 인력들은 전부 다 개발자고 저를 포함해서 풀타임으로 근무하시는 개발자분들을 채용해서 하고 있고 개발팀들 간에는 서로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협력을 하고 있어요. 본부 밑에 여러 팀들이 있고 본부장님들이 그 팀장님들을 백업하고 팀장님들이 같은 팀원들을 다 백업을 하고 저는 본부장님들을 백업하고 이렇게 회사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기능을 구현을 해봤다라고 하면 그 기능들에 대한 개발적인 노하우는 회사 차원에서 축적이 되고 다른 프로젝트에 그게 필요하면은 노하우가 회사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의 기술적인 노하우로 축적이 되고 활용이 돼서 실패 가능성이 훨씬 낮아지는 것 같아요. 예측 가능성도 높아지고 구현을 해봤으니까 회사 차원에서 그리고 한 사람이 이걸 구현 안 해봐가지고 삽질을 할 수 있었다면 회사 내에 다른 사람이 이걸 백업을 해요. 가장 효율적으로 구현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이제 비용들이 좀 절감이 되기도 하고 개발적으로 리스크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제 머릿속으로 정리가 되기는 이제 실패하는 프로젝트라는 것은 아예 출시가 불가능한 경우, 그 완전하게 실패로 이루어진 거고, 그렇죠. 오류가 너무 많아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이것도 실패로 그렇죠. 볼 수 있는 거고, 혹은 제 생각에는 기간이 너무 딜레이가 되는 경우도 실패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고객사 입장에서 출시를 해야 하는 그 예정된 날짜를 지키지 못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 실패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게 예측의 문제, 그리고 개발사의 실력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네. 그리고 개발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의 네. 문제, 그리고 네. 개발사의 형태의 문제,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리의 신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할 얘기 다 한 것 같다. 그래요. 오늘 특별 게스트로 출연해주신 토미입니다. 주무시다가 제가 안 와서 화났어요. 미안해. 화 안 내요. 이 친구는 화를 내지 않아요.
아주 터미 귀여운 얼굴 좀 보여줘. 터미 예쁜 얼굴, 이상한 얼굴 보여줘. 인사하자. 네, 영상 바로 할게.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